간절한 꿈 찾아 나는 달린다. 외로움은 낡은 일기장에 묻어두고 너의 인기척조차 사라진 텅 빈 거리, 길목에서 만나는 반가운 얼굴, 따뜻한 미소는 언제부턴가 기억 속에만 남았다. 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리는 슬픈 눈빛, 마른 세수 마른 입술, 말 대신 침만 삼키며 참아왔던 눈물이 이제야 조용히 흐른다. 지금 여기는 어느 계절일까? 푸르게 빛나던 내 청춘의 계절은 과연 어디에 멈춰서 있는 걸까? 저는 서울에 있는 콘텐츠 제작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4년차 오진경입니다. 일을 빨리 하고 싶었고요. 이유는 실무를 빨리 경험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대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좀 이론적인 수업이 많다 보니까 빨리 일하고 싶은 마음에 직장을 구해서 상경하게 됐습니다. 오진경 씨의 서울살이를 따라가 봤습니다. 진경 씨는 기획사에서 행사를 기획하고 팝업 스토어 진행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취업을 했고 4년 동안 몇 차례 이직도 했습니다. 대전에서 일했을 때는 애초에 일자리가 거의 없었어요. 대전에 기반을 둔 영상 회사더라도 만약에 촬영을 나가야 되면 거의 서울이나 타지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서 일은 거의 타지에서 했던 것 같고, 특히 저 같은 뭐 신입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지원을 할 만한 일자리가 지방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이 훨씬 뭔가 일자리도 많고 그만큼 분야도 다양하고 일의 종류도 매우 많아서 그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집을 떠나 처음 도전하는 홀로서기. 서울은 기회가 많고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어서 좋은 반면 일상은 힘들고 버거울 때가 많았습니다. 서울 상경 초기에는 되게 지방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자취가 처음이었는데 그걸 또 타지에서 하다 보니까 뭔가 가족들이랑도 멀어지고 친구들도 주변에 없고 하다 보니까 외로움도 많이 타고, 첫 자취다 보니까 뭔가 제가 월세를 내고 뭔가 식비를 해결하고 뭐 의식주를 다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껴서 지방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집을 구했습니다. 청년 지원금과 은행 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했는데요. 보증금의 반은 나라에서 받고 반은 제가 대출을 받아서 지금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월세부터 식비와 교통비까지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월급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 복잡함과 답답함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려면 기본으로 1시간은 잡고 가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버스를 타도 막히고 지하철을 타도 뭐 환승을 하거나 좀 길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기에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많이 보이고 또 저한테 오는 기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서울에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발전하는 데도 너무 도움이 돼서 제가 서울을 떠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제게 발전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살이 11년차 고준 씨는 부산에서 상경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 졸업 후 잠시 취업을 했다가 다시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대중문화 쪽, 대중예술 쪽에 생각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 대중예술이 어떤 학교가 강한가 했는데 그 학교가 서울에 있었고 그래서 큰 고민 없이 이쪽에 진학을 빠르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고준 씨는 작가 지망생입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대학 강단에 서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는데요. 대학원 선택 역시 서울이었습니다. 대학원 수업이 있는 날이면 학교에서 친구들과 저녁을 해결하는데요. 요즘 관심사는 역시 일자리. 뭔가 나도 어릴 때부터 계속 들었던 게 어쨌든가 서울 쪽에 수도권에는 붙어 있어야지 일이 있고. 맞는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 이야기 듣게 되고 알게 되고 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잖아요. 누나는 어때? 레슨이랑 연기 레슨 하고 있는데 지방에서 오시는 분이 진짜 많아요. 아, 서울 쪽? 응. 왜냐면은 거기는 아예 배울 수 있는 곳 자체도 많이 없고. 답답하기만 한 현실의 터널.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길 청년들은 꿈꿉니다. 자신만의 비상구를 찾아 오늘도 달려가는 청년들. 그 비상구를 찾을 때까지 서울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정책, 제도, 그리고 단순하게 일자리조차도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더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곳을 떠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일을 여기서 시작할 수 있고 그 외에 이직을 한다 해도 여기에 경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버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서울에 오고 서울에 계속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은 저에게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꿈과 기회를 찾아, 좋은 일자리를 찾아, 지방을 떠나온 청년들. 이들은 언제쯤 지방으로 돌아갈까요? 청년 인구들이 도시를 좋아해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청년 인구들이 이제 그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도시에 거주를 하다가 지역으로 다시 회귀를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번 대도시 지역에서 청년 인구를 흡수를 하면 그 청년 인구들이 귀환하지 않는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핵파人口増えてくるのが一番先やな。それと淡路市が何年か前から企業誘致しちょるや。その関係でやっぱ働くとこもちょこちょこできてくるし。もし増えよ。若者な。 대한민국보다 수도권 집중화가 빨리 시작된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 열도의 건국 신화가 시작된 섬 효고현 아와지시. 양파의 주산지로 제주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섬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느 지방 소도시처럼 소멸의 길을 걷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로 위에 오가는 차량도 많아지고 종합병원도 2곳이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직매장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지방의 변화를 가져온 주인공은 일본의 한 대기업인데요. 4년 전 파소나 그룹은 본사를 아와지시로 옮겼습니다. 淡路島に移住する前は東京に暮らしていました、家族で夫も私も地元が東京なのでそのまま東京で働きながら東京で暮らしていました。今は淡路島で、PR のお仕事をしています。 워킹맘 이쿠라마이 씨가 퇴근 후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이곳은 원래 폐건물로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파수나 그룹이 매입해 돌봄 학교로 리모델링했는데요. 마이 씨의 두 아이도 이곳에서 영어와 예체능 프로그램을 하며 방과 후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들과 집으로 돌아온 마이 씨,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단란한 네 가족이 다 함께 모이는 시간인데요. 아와지시에서 생산한 제철 식재료로 저녁 식사를 차립니다. 그 시간 아이들은 남편이 돌보는데요. 도쿄에서 미용사로 일했던 남편 이쿠라 게이스케 씨. 도쿄에서는 저녁도 주말도 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아와지시에 이사한 후 파수나 그룹에서 제공한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僕の中での優先順位が東京にいる時はやっぱり仕事が優先順位一番上だったんですけども、子供ができたっていうこともあり、家族との時間がすごくこう優先順位が高くなったので、淡路に来てこう家族との時間を確保できるっていうところが魅力だったので、そこに対して特にこう移住を迷うことだったりはなかったですね。2021年に淡路島に移住してからやはりこの大自然淡路島の、大自然に囲まれながらのびのびと育児をすることによって心に少しこう余裕ができたということもありまして、2022年に、男の子のですね子供がもう一人増えました。 일본 대기업 중 한 곳인 파소나 그룹은 경영과 재무를 비롯해 핵심 부서를 아와지시에 이전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겪으면서 기업의 연속성을 위해 업무의 집중화보다 분산을 선택한 것인데요. いろんな事態が起こった時に企業が、事業を継続する力を、いわゆる BCP プランというこれをしっかり準備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を常々考えておりましたが、私たち自体がですねその形を、いわゆる行動に移したのが2020年淡路島に何かがあった時に事業が継続できる、あるいはそこでですね社員の生活も含めてしっかり確保できる、そういった場所を作りたいということでこの淡路島に参りました。 2020년부터 작은 섬마을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본사의 결정에 따라 직원 2,000여 명이 5년에 걸쳐 아와지시에 이주했고 필요한 각종 인프라가 마련됐습니다. 아와지시는 소멸의 섬에서 부흥의 섬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その時に分散っていうんでしょうか、いろんなリスクを分散するために本社機能を一つではなくいくつかに分け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のは実は私どもはトップも含めていろんな企業のですねでそういう意味でその地を離れない産業をどう作るか、これが実は重要な課題だというふうに感じました。 아와지시에서의 생활은 도쿄와 많이 달랐습니다. 자녀의 무상교육과 넓은 주거 공간이 제공되었고 지옥 같은 출퇴근 시간도 사라졌습니다. 기업은 직원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여유로운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1,000억 엔이 넘는 빚에 시달렸던 아와지시. 청년들은 계속 섬을 탈출하고 있었는데요. 2020년 파소나 그룹의 본사 이전 후 현재 79개의 관련 기업이 이주했고 5년째 인구 4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令和2年には、令和元年まではマイナスだったんですけども、令和2年にプラス69人、令和3年に139人、令和4年に313人、令和5年に142人のプラスになっております。 다시 희망을 노래하는 아와지시. 기업이 들어오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겨났고 조금씩 인구가 늘고 있는데요. 지역이 되살아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아와지 시의 어두웠던 현실을 희망의 빛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지역 경제의 수레바퀴가 다시 힘차게 돌고 있습니다.ね、やはり仕事があるっていうのはすごく大事なポイントでした。 도쿄에서 약 500km 떨어진 도쿠시마현의 가미야마. 삼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시골 마을입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인구 소멸 가능성이 일본에서 20번째로 높았지만 위성 기업들이 이주하면서 마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生活面はすごく健康になりましたっていうのは都会でやっぱり働いて満員電車に乗ってっていう、朝早くから夜遅くまで残業してっていう仕事をしていて余計な音だったりとか車の音も人が行き交う音とか自然の音しかないのですごく気持ちがすっきりした状態で仕事ができるっていうのは一番いいところだなと思ってます。 가미야마에 있는 한 기업에서 홍보와 디자인 업무를 맡고 있는 와타나베 토모미 씨. 도쿄 인근의 가나가와현에서 대기업에 다니다 퇴사 후 가미야마로 이주했습니다. 종종 삼나무 숲으로 나와 업무를 보는데요. 대도시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 가미야마에서의 일상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不安がないわけではないですが小さい分自分たちの頑張りがそのまま反映されるっていうことは事実なので自分がどこまでしっかり生活をするか仕事をするかっていうのにかかってるという自覚が芽生えてます。人間らしい毎日健やかな暮らしっていうのをこの自然の中でやっていきたいなというふうに感じてます。 현재 가미야마에는 21개 기업이 이주해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오면서 마을 인구도 조금씩 늘어났는데요. 4,000명대 인구를 5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도시를 떠나온 사람들은 가미야마의 자연 속에서 건강한 삶과 일을 이어가고 마을은 다시 웃음을 되찾고 있습니다. それはもちろん勤めてる方増えてるので、そういう方が移住してきてる学校関係者の人が移住してきてるとか、企業の方が移住してきてるっていうのはたくさんあるので、本当こじんまりとして田舎で生きてたって感じはしますけど、最近は移住してきた人がたくさんいるのですごく賑やかになったなっていうイメージはあります。 이 기업은 150년 된 버려진 가옥을 리모델링해서 사용 중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편집, 배급하고 고화질 영상 제작물을 기록하는 IT 기업인데요. 도쿄에 본사를 두고 2013년 가미야마에 두 번째 위성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その中からここを選んだのはその自由な空気、もともとアートとかを信仰してた町なので、そういう空気感が非常に我々には合ってると思いました。これは他社もそうなんですけど、サテライトオフィスっていうのはブランチと違って基本的にそれぞれの社員が自分の意思で働く場所を決めてるんですね。で最初は4人が徐々に増えて今15名おります。 일자리를 찾아 서울과 수도권으로 떠나는 사람들. 청년들의 이동은 언제 처음 시작되는 걸까요? 충청남도 논산시. 수능 시험을 앞둔 남녀 고등학교 2개 학급의 고3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이동하고 싶은 지역과 대학 졸업 후 취업하고 싶은 지역에 대해 물었습니다. 서울 쪽에 아무래도 인프라도 많고 문화생활 증진할 수 있는 곳도 많기 때문에 그쪽 대학에서 좀 대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경향을 가진 친구들이 많은 것 같고 또한 고등학교 3학년이어서 뿐만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어른들이나 주변 친구들 또는 인터넷으로부터 그런 수도권 쪽 대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친구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으로 진학하고 싶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수도권에서 가능하다면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접근성과 편의성이 좋은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고 또 지방에 비해서 일자리나 양질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경기도권이나 서울권과 같은 수도권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을 하고 10년 후 살고 싶은 지역이 어디인지 물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살고 싶다는 답변이 46%.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대학 진학으로 시작된 청년들의 첫 이동. 결국 지방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서울과 수도권에 계속 남고 싶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교육 때문에 대학을 가면서 움직이고요. 2차적으로는 첫 번째 직장을 구하면서 이제 이동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면서 첫 취업 후에 두 번째 이동을 하죠.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이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30대가 되면은 이제 고향으로 이렇게 귀환하는 청년들이 조금씩 생기고는 있는데, 이 청년들도 사실은 충남, 제주, 울산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이제 해당 지역을 떠난 그 청년들의 지역에 대한 귀환율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역에서 이제 청년 인구들이 굉장히 감소가 되면 지역의 활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지역 활력이 떨어지다 보면 그게 결국에는 공동체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 지방 소멸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죠. 청년들이 앞다퉈 서울과 수도권으로 향하는 사이 지방은 말 그대로 소멸되기 직전입니다. 지난 2022년에 폐교된 충청남도 논산시의 한 초등학교.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교실은 이제 먼지와 적막감만 쌓이고 있는데요.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논산시에서 폐교된 초등학교가 20곳이나 됩니다. 유엔의 세계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비율은 10.6%. 4천만 명 이상 인구를 보유한 37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2025년 10.2%, 2026년 9.7%가 예측되는 가운데 매년 역대 최저치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남도 부여군의 한 마을. 사람의 손길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빈집들이 한 집 건너 한 집인데요. 흉물이 되어 수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지금 이제 고령화 시대라다 보니까 거의 다 두 부씩 사세요. 그러니까 그분들 한 분만 돌아가셔도 거의 이제 아들네 집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빈집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지방의 다른 마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시의 한 마을. 불과 20년 전만 해도 70여 가구가 살았습니다. 현재는 15가구 남짓. 인기척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떠나고 7, 80대 노인들만 쓸쓸하게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20년 정도 벼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한 7명 정도 살다가 하나씩 다 떠났어요. 이제 또 나갈까봐 마을이 이제 없어질까봐 그런 게 걱정이 돼요. 빈 집과 빈 학교, 노인들만 남은 지방.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2024년 국토연구원과 KBS가 함께 전국 229개 시군구의 소멸 시점을 추계한 결과 30년 뒤 지방 소도시 39곳이 50년 안에는 부산과 광명 등 대도시를 포함한 78곳에서 인구 2만 명 선이 무너진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력을 잃어버린 채 멈춰버린 지방의 시간. 반면 서울과 수도권은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지방을 떠나는 청년들의 이동이 지방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5대 광역시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해 빠져나가는 청년 인구의 비중을 보면 1%에서 1.5% 정도가 됩니다. 100만 인구면요, 매년 10,000명이 빠져나간다는 거고요. 200만 명 도시인 경우에는 1%만 쳐도 2만 명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한 해 한 해 빠져나가는 청년 인구가 계속 쌓이게 되면은 20년 후에 우리 5대 광역시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2000년 이후부터는 지방 인구 감소의 요인으로 청년 인구의 이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결국 떠나간 청년들로 인해 지방 소멸은 더욱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 일극화, 그러니까 수도권에만 기회가 있고 사람이 살고 일자리가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수도권 이외의 나머지 지역은 정말 낡고 노후화되고 활력이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죠.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은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시에 있는 한 지방대학교. 건양대 글로컬 캠퍼스 반도체공학과 2학년 송유빈이라고 합니다. 건양대 반도체공학과가 신설과인데 제가 원래 컴퓨터 쪽 준비하기도 했어가지고 그래서 취업도 해야 되니까 반도체공학과 한번 넣어볼까 하고 넣었는데 붙어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대학은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2024년 반도체 공학과를 신설했습니다. 이 학과 개설에 필요한 운영비와 학생들의 등록금을 지자체가 모두 지원하고 있는데요. 시설 구축을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14억 정도 이제 투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장학금도 뭐 성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조건 없이 2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유빈 학생, 수업이 없는 공강 시간이면 학과 카페에서 자유롭게 공부를 하는데요. 반도체 관련 공부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학교에 오는 것이 즐겁기만 한데요. 비록 2학년까지만 지급되는 장학금이지만 경제적으로 큰 고민거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하면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더라고요. 돈도 안 내고 학교 다니면서 수업도 잘 받고 그래서 친구들이 부러워하던데, 다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등록금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막 500만 원 가까이 돼가지고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수업도 이제 제가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니다 보니까 이제 돈도 안 들고 제가 실무도 원하는 만큼 잘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산업의 흐름을 반영한 신설학과, 그리고 장학금 혜택은 지방에 있는 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입시에서 많은 신입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 온 학생들이 30% 이상 차지했는데요. 이 지자체는 청년들이 지방에 오고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 지역인재 육성을 선택했습니다. 지방의 성장 기반이 대학교에 달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대학은 혁신의
발전소예요. 지역에 대학이 있고 없고는 지역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에 있는 대학이 살잖아요. 그러면은 지역에 있는 기업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지역에 일자리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지역에 있는 대학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의 기업과 지역의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로켓 도시라 불리는 미국 엘라베마주 헌츠빌. 대학 진학과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온 청년들이 매년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미국의 한 중소도시입니다. 2010년 약 16만 9천 명이었던 인구는 2025년 약 25만 명으로 32% 증가했습니다. 중부 지역 세인트루이스 출신인 케일럽 블레어 씨. 현재 헌츠빌에 있는 한 방산 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헌츠빌을 선택했을까요? The opportunities. Huntsville has a lot of good opportunities for growing my career and kind of starting out my life here, so it was a good idea to move down here. 블레어 씨는 헌츠빌에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도 만났습니다. 그의 여자친구인 알리나 마라 씨도 헌츠빌 중소방산기업의 엔지니어입니다. 두 사람 모두 엘라베마 주립 헌츠빌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처음 왔는데요. 대학 졸업 후에도 헌츠빌에 남아 취업했습니다. Currently, I'm making a little less than $100,000, which is at the low end of the engineering pay scale here in Huntsville. Say someone who's been working in the industry for 40 years is making well over $100,000, maybe close to the $200,000 range. So there's definitely a lot of opportunity to grow and get to that point.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헌츠빌. 두 사람은 이곳에서 일과 쉼의 균형을 지켜가며 행복한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기회와 성장을 원하는 청년들의 바람을 헌츠빌은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The great thing about Huntsville is that there's a lot of companies here, so there's an opportunity to be able to switch companies without having to move houses or move towns. So if you, say, lose a job or there's a bigger opportunity for more money or more experience at a different company, there's that availability to move without having to move houses. I can definitely see myself living in Huntsville for the foreseeable future. I really enjoy it here and everything the city has to offer. I have a good start to a career here, and I'm going to be looking to settle down, buy a house, and really establish myself here in the city. 세계 최초이자 최고의 방산도시 미국 헌츠빌. 인구 25만의 미국 내 작은 도시지만 세계적인 방산기업이 거의 다 헌츠빌에 있습니다. 항공우주 관련 기업과 방산 기업을 합쳐 약 400여 개. 이곳의 기업들이 전 세계의 방위 산업을 선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미국 국방부와 법무부, 나사 등 70개의 정부 기관이 모여있는 레드스톤 아스널은 헌츠빌의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Defense is activities associated with Redstone, so they include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are about half of our economy. About 10% of the state's GDP is tied back to the activities that take place at Redstone. 헌츠빌의 수많은 기업과 정부 기관들은 어디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충당하고 있을까요? 지난 1969년 지역 인재 육성을 목표로 설립된 엘라베마 주립 헌츠빌 대학교. 과학과 기술 중점 대학으로 재학생들 가운데 약 70%는 헌츠빌 소재 기업에서 출연한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Having that relationship, it gives our students an opportunity from freshman year all the way through seniors to be able to have the experience, to be able to work on a project and really see what it's like in the defense
or military or aerospace industry. 항공우주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데션 위라세크라. 유년 시절 헌츠빌 우주 캠프에 참여하면서 항공우주 분야의 꿈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고향 세인트루이스를 떠나 헌츠빌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There's many programs that partner with the school through companies. For example, one that I'm a part of right now is it's a PDT program is what they call it, and it's through Boeing. I'm able to work on like airplane related projects as a student at UAH that Boeing specifically partners with UAH for. 헌츠빌 대학교의 재학생은 누구나 쉽게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에서 실시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With that, they start out freshman year, they might offer them an internship or a co-op or just work along throughout the year in a particular job or research. With that gives the company an opportunity to observe the student. I call it like test driving a car. So they're test driving the student to maybe see if this is our future person in the workforce. So they gain the knowledge that way. 한 방산기업에서 대학생들에게 회사를 소개하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알려주는 기업 연계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자신이 원하는 업무를 좀 더 밀도 있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Companies will come by all the time, especially for their career fairs. Well, pretty much everybody on campus will be going through all their suits and handing out their resumes to companies and trying to get an internship or a co-op that'll help them in their career. B2 스텔스 폭격기 제조사로 유명한 노스롭 그루먼. 이 기업은 헌츠빌 대학교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방산 기업인데요. We're very proud of our intern program. We're consistently rated #1 every year, and we put a lot of emphasis and effort into it. And it's a very intentional program. Northrop Grumman, we believe our greatest asset, our greatest resource, is our people. So we get involved early to not only identify and attract the top talent going through that university, but also shape their programs so that what they're teaching relates to the needs that we have. As they're able to place their graduates into high-paying jobs, that just grows the institution and the university as well. 활짝 열린 취업의 기회 덕분일까요? 헌츠빌 대학교 졸업생 중 78%가 헌츠빌 내 기업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졸업생 대부분이 헌츠빌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는 건데요. 결국 기업은 지역 내 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를 얻고 대학은 인재를 키워내면서 기업과 함께 지역 경제에 끈끈한 톱니바퀴를 맞추고 있습니다. 70, 80 different companies are coming in to UAH to market just to UAH students. And that's because the companies around here love UAH students. You know, they create quality students. And because of that, all those contractors like hiring locally, and they like the students and the quality that's given from this campus. With having the second largest research park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fourth in the world, and having a Redstone Arsenal at our back door, the opportunity is already here. We are the workforce for this community, with 78% of our students staying here. So when they invest in us, it comes right back to them. 국방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충청남도 논산시. 양질의 일자리를 지방 스스로 마련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는데요. 6년간 총 1,60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 중입니다.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중앙투자 심사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논산 국방산업단지는 논산을 대한민국의 군수산업이 중심지로 만들어줄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첨단 방위산업 기업과 연기기관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방산단의 성공은 역시 기업과 청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논산 소재 방산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1년차 노홍근입니다.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직장인데 전에 직장은 재작년 6월에 서울에서 로봇 관련 기업에서 좀 몸담고 있다가 작년에 이직을 했습니다. 지방국립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노홍근 씨. 전공을 살려 이 방산기업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에서 지방으로 다시 돌아왔을까요? 이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서울 소재 로봇 기업에서 먼저 몸을 담았었는데 아무래도 기업 자체는 되게 좋았으나 이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돈을 얼마나 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좀 컸었고요. 지금 직장이 좀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이직을 결심을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연봉도 좀 더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좀 깊게 하다 보니까 이직을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지방으로 돌아오면서 삶의 균형을 되찾았다는 홍근 씨. 퇴근 후에도 취미와 여가 생활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데요. 나만의 공간에서 요리를 하고 예쁜 그릇에 담아 오롯이 즐기는 저녁 시간. 여유로운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요새 청년들이 또 워라밸을 중시하는 세대다 보니까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좋은 연봉으로 여윳돈을 좀 마련해가지고 좋은 기회가 있다면 이제 마음에 드는 여성분과 결혼도 해가지고 가능하면 한 2명 정도는 낳아가지고 뭐 평범하지만 소소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지방의 한 사립대학을 졸업하고 중소식품회사에서 홍보 업무를 맡고 있는 김한솔 씨. 양질의 일자리 조건으로 워라밸을 첫 손에 꼽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제 시간이 없으면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어가지고 솔직히 따지면 연봉은 2순위고요. 워라밸이 1순위여가지고 저는 무조건 출퇴근 시간도 잘 지켜줘야 되고 야근 강요 없는 그게 가장 1번에서 그런 게 양질의 일자리가 아닐까 그 생각이 들어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억에 남을 청춘. 한솔 씨는 올가을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에서 일하고 있었다면 쉽게 결정하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데요. 결혼하면서 제일 먼저 좀 고민했던 게 집이었는데 지방에서 이제 집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준비를 쉽게 할 수 있었고 그 하다못해 쓰드메 비용이나 식장 비용도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희가 뭐 결혼식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고 아이도 원래는 한 명도 낳을까 말까였는데 둘까지는 낳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올 정도인데 만약에 제가 서울에 있거나 제가 서울에서 직장을 옮기지 않는다 막 이렇게 완고하게 했으면은 아마 결혼도 안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도 싶어요. 2024년 충청남도 논산시에 둥지를 튼 한 방산기업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일하던 청년들 다수가 이 회사로 이직했는데요. 충남 논산의 방위산업인 KDS라는 회사에 재직 중인 2년차 김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이제 재무실에 속해 있고요. 그 중에 지금 작은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0몇 개 정도 지원해봤었는데 제가 지원했던 것 중에 양질의 일자리 거의 다 이제 수도권에 있더라고요. 거의 한 70~80%가 서울과 이제 그 경기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도권 소재의 한 대기업에서 이 방산기업으로 이직한 김선희 씨. 지방으로 내려온 후 올해 초에는 결혼도 했는데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한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만약 결혼하셨다면 이제 자녀 계획 세울 때도 집값도 그렇고 교육비도 그렇고 많은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자녀 낳기를 많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하다 보니 이제 와이프와 자녀 계획에 대해서 많이 의논을 하고
지금은 한 2명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소멸 위기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지방.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방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수도권에 위치한 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취업 난방 한계선이라 불리는 곳이죠. 500대 기업의 본사 중 약 77%가 수도권에 있고 판교를 넘어 지방으로 내려가면 더 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인식과 선호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죠. 수도권에 거주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58.7%가 지방에도 원하는 일자리가 있다면 이주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방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줍니다. 또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의 형태는 취농이나 창업보다 취업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는 청년들이 지방으로 귀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지역 살리기에 가장 중요한 대안이 무엇일까? 이거는 일자리입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되겠죠? 일자리를 풀게 되면은 나머지 부분이 큰 노력 없이도 풀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지방은 깊은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별 하나. 수없이 반짝이는 청년들의 꿈. 그 꿈을 이젠 지방에서도 보고 싶습니다. 지방의 일자리 자체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방에서 구할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종류도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주변 환경들도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잘 구축되어야 이제 청년들이 지방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웃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지방. 소멸이 아닌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지방. 기회로 가득 찬 지방에서 청년들이 돌아오는 그 길에 자신감으로 넘쳐나길 환영합니다. 청년의 기환을.